자, 오늘 체험학습은 이 서촌 일대를 돌면서 항일의 길과 친일의 길, 친일의 길과 항일의 길을 찾아보는 그런 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체험학습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쪽 건너편에 궁이 하나 있는데 그 궁이 경복궁인 건 다 알죠?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저 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산은 예전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거 북악산이요. 그건 지금 이름이고, 이 조선시대에는 백악산, 면악산, 산에 바위 크게 두 개 있는데 그게 사람 눈 같고 그 밑에 이제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 그래서 면악산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한양을 이제 도읍으로 정할 때 풍수지리 영향을 받아서 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풍수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자청룡이 저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이요. 자, 자청룡은 이렇게 보고 이쪽이 자청룡이 됩니다. 조선시대 중심은 왕이죠, 왕. 왕이 딱 앉아가지고 바라봤을 때 이쪽이 자청룡, 이쪽이 우백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백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인왕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경복궁의 서쪽에 해당되는 이쪽을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길은 지금 원래 지금 도로가 있지만 사실은 물이 흘렀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 길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하문로라고 써 있잖아요. 이 길이 자하문로인데, 이게 이제 백운동천이 흘렀던 이런 길이에요. 그걸 복개한 것이죠. 그래서 자하문로, 여기 이름은 자하문로지만 예전에는 추사로 이렇게 불렀어요. 추사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정희. 그렇죠. 추사 김정희가 생각나요. 추사 김정희가 이쪽 통이동 쪽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 추사로 이렇게 불렀다가 자하문로로 바꿨죠. 그럼 자하문은 뭘까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사소문이 있었거든. 그 중에 이제 사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 이걸 자하문이라고도 불렀어. 근데 이 자하는 아까 말했던 보라색, 자주색, 안개 이런 뜻이 있고, 또 저쪽에 이제 자하문이 있는 곳에 안개가 많이 껴서 이렇게 불렸다는 이름도 있고,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개성에 가보면은 자하동이라고 보라가 바위가 너무 이쁜 마을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이쁘다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자교교회예요. 자교교회. 이거 되게 오래된 교회거든. 그러니까 1900년에 미국 남감리교의 캠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배화요구, 배화학당이야. 그 안에 예배당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때는 여기 서울경찰청 있는 내자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일로 와서 새로 이제 법들 건물로 신축을 한 거지.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배화학당은 지금은 뭐 배화학교, 배화학당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이제 캐롤라이나 학당 이렇게 불렀어. 그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그 학교를 지을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린이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 관리비에 썼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 캠벨이라는 선교사가 여기 말고 경찰청 있는데 종교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자교교회를 얘기한 거는, 자교교회 이름이 이상하잖아. 자교가 뭘까? 이런 거죠. 보라색 다리? 물이 흘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교, 다리. 그래서 아까 종교도 우리 종교, 기독교, 불교할 때 그 종교가 아니고 종친교라고 하는 종교 다리가 있었고, 이 위쪽으로 가면 신교동 있잖아. 청원동 사무실인데 거기도 이제 신교 다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경복궁이 있었고, 이쪽에 나중에 보겠지만 광해군이 만든 자수궁이라는 궁이 있었어.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옥인 하우스 밑에 주소가 있어요. 주소 뭐라고 돼 있어요? 옥인동 19번지 이렇게 돼 있죠. 옥인동 19번지가 한 3,000평 되는데 거기 대부분이 이완용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9번지뿐만 아니라 19번지, 18번지, 2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대의 4,000평이 이완용 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이제 일본에 충성을 다한 애들한테 이제 일본 애들이 자기를 주잖아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자기를 줬단 말이야. 근데 공작은 한 명도 없어, 조선 사람이.
후작은 누가 있냐면 박영우, 그다음에 윤태경, 그다음에 우리 그 암살에 보면은 그 사직단 쪽에 최대 친일파 있다라고 하는 그때 나왔던 뭐 이해창 이런 얘가 이제 인왕 스카이웨이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백작에 해당되는 게 이완용, 그 다음에 자작에 해당되는 게 좀 이따 갈 윤태경 이렇게 있어요. 신일행위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만들고 막 이랬던 곳이죠. 이 길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면서 이렇게 건물을 좀 보라고 했는데 건물 보면서 이상한 거 없었어요? 모르겠는데. 간판이 없어, 간판. 여기 뭐 하는 건물인지 몰라. 여기는 지금 22 경호대가 있는 쓰는 곳이고, 그러니까 서울경찰서 소속으로 이제 경호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뭐 청와대 경호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외부 행사를 할 때 근접 경호를 하는 곳이고, 이 22 경호대는 이제 이선에서 이제 경호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저 청와대 쪽으로 가면 이제 101 경비단, 202 경비단 이렇게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22 경호대로 쓰고 있지만, 특무대 이전에 이제 CIC라고 해서 옛날 이제 육군의 정보국 산하에 있던 이제 정보부대였는데 그게 이제 육군 직할부대는 특무부대가 됐고 그게 나중에 방첩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안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무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무사 없어진 다음에 군사안부 지원 사령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 해체하고 새로운 거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어진다고 보면 그럼 원래 이제 특무대는 처음에는 저기 소공동 프라자 호텔에서 대륙공사라는 이름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어. 그리고 여기 58년에 와서 특무대에서 71년까지 여기 있고 71년부터 2008년까지는 소격동이라는 데 있었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로 옮겨진 거죠.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특무대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별명이 있는 거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특무대가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이런 곳이었다라는 곳인데 특무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떠오르면 이제 좀 역사 공부를 좀 한 거죠. 이제 김창룡은 이제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이제 만주 관동군의 헌병대 이제 말단 병사로 이제 일을 하게 돼.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냐? 항일 조직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좌익을 척결하고 이제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관동군 헌병대의 부사관으로 돼. 이거 쉽지 않아. 이례적인 일이거든. 얘가 이제 해방 전에 2년 동안에 항일 조직 50개를 깨버렸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육군의 소위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반민특위법에는 뭐 옛날에 밀정을 했다거나 일제시대 때 헌병을 했다거나 헌병 보호를 했다거나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육군 소위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비호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일설에는 이승만의 양자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특무대가 얼마나 이제 위력이 셌냐면 특무대가 이제 특무대 메달을 갖고 다녔는데 그 메달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메달을 소지한 사람은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기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창룡이 뭘 했냐? 뭘 했겠어? 그러니까 이승만을 비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그다음에 간첩 만들고 뭐 이랬던 거지. 백범 김구의 암살 사건에도 상당히 관여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구를 죽인 범인 누구지? 안두희를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하고 안두희가 이제 증언한 거에 따르면 반정 수립을 반대하는 백범 김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김창룡 특무대장이 나를 세뇌시켰다 이런 증언도 했을 정도니까 암살 사건에도 상당히 깊이 관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보도혁명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김창룡이 이승만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김창룡은 지금 어디가 있냐? 죽고 대전에 현충원 가 있어요. 나경원이 반민특위가 공론을 분열시킨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근데
2019년에 나경원이 한 말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48년 8월 26일 날 국회의원 숙소나 뭐 시내에 반민족 법안을 철회해라. 민족의 화해를 막는 반민족법을 철회해라. 그 다음에 뭐 9월 달에는 방공 구국 별기대회에서 뭐 동족 간의 화기를 망치는 반민안을 철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반민특위를 반대하는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지났어? 2019년이면. 근데 2019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해방 이후에 제대로 역사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촌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서촌을 돌잖아. 그러니까 경복궁의 서촌. 지금은 이제 종로구에서는 세종마을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서촌이라는 말을 안 썼다라는 거지. 상촌, 청계천 위쪽 뭐 이렇게 상촌, 윗대마을, 뭐 웃대마을 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촌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한옥으로 된 폐가가 있었어. 경찰청 소속에. 그거를 이제 종로구청에 사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이제 연 거죠. 근데 뭐 한쪽에는 우리 이제 상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여기를 얘기한 서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촌이란 말이 청계천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류 쪽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도 좀 있긴 하죠. 조선시대에 잘 나가던 권력을 잡고 있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았냐? 양반들이 북촌이라는 데 살았던 게 북촌. 그 북촌 가면 한옥마을 가면 이렇게 어리어리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가회동이나 개동 이쪽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긴 한데 이제 권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남산 밑에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인 중에서도 이제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은 청계천 쪽에 살고 뭐 이랬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친일, 뭐 항일 이런 것도 찾지만 가다 보면 이 동네가 역사적인 지역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위양문학 발생지 이렇게 써있어요. 위양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위는 이제 구불구불한 뭐 이런 뜻이고 부탕은 이제 거리, 마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좁고 구불거리는 이제 마을, 거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살았던 곳이다. 양반들이 살던 데는 이제 길이 잘 나와 있겠죠. 그 당시 조선시대 이제 중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문예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위학문학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생각해보면 중인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잡과라든지 취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올라가는데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역관도 하고 여기 있는 경화전 뭐 그다음에 의생 뭐 지금으로 치면 뭐에 해당되냐면 전문직 종사자인 거지. 그러니까 돈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읽고 뭐 이랬던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위양문학이라고 하고 여기 이 일대가 이제 시사 이제 노래하고 시 쓰고 뭐 이랬던 이런 모임들은 시사라고 하는데 그 시사 18세기 이제 위양문학에 있어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천수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천수경이라는 사람의 시사가 제일 옥인동에서 제일 컸다라고 그래. 이거 제일 유명했고 그래서 이제 그 천수경이라는 사람의 호가 이제 송석원인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을 송석원이라고 하고 이 동네에서 있었던 시사를 이제 송석원 시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따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게 된 이제 윤덕영이 자기 집에다 이제 송석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좀 이따 볼 수 있겠는데 송석원이라는 글자를 각자 바위에다 새겨줬어. 누가? 추사가. 근데 이제 추사는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양반과 서민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 공사가 한창인데 여기는 예전에 이제 옥인동 대공분실이 있었던 곳이죠. 많이 들어봤지. 사실 옥인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승만 때인데 사실 이게 악명을 높이게 된 거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이제 전두환 같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허위 자백받고 간첩 만들고 이랬던 곳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뭐 특무대 얘기할 때도 가명을 썼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이제 옥인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는 뭐 부국상사,
뭐 이렇게 불렀고, 장안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는 뭐 경동산업 이렇게 가짜 이름을 댔다라는 거야. 가짜 이름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공권력이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름 나중에 이제 2018년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이거 이제 이름 바꿔라. 그래서 뭐 여기는 자문로 별관, 뭐 저기 장안동은 장안로 별관 이렇게 이름 바꾸긴 했지. 근데 지금 여기가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대공분실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없앨 줄 알았는데 없애지 않고 여기에 이제 옥인동, 장안동, 대신동, 신정동 이렇게 네 군데에 있던 대공분실을 다 합쳐가지고 통합청사를 짓는 거라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 뭐 지하 2층, 지상 4층 뭐 이런 정도 규모가 크게.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니까 이 근처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들이 와가지고 이거 중단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야. 주민들은 왜 여기에 대공분실 종합청사가 생기는 걸 반대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